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지방분권 시대를 맞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자치분권과 관련된 법령들은 국회에서 여전히 잠자고 있어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 시대는 멀게만 느껴지는데요.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과 자치분권 기반 확충과 또 주민 역할 등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근 지방분권이 화두입니다. 이처럼 지방분권이 시급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대단합니다. 중앙에 있는 행정적인 제도 그리고 재정권 이런 것들을 지방에 얼마만큼 이양하느냐 하는 관심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관련 법들이 지치상태에 있다 보니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서 대단히 안타까운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과정을 보면은 우리 노무현 정부에서 지방분권 및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2003년부터 949건에 대한 중앙 권한을 지방에 이렇게 이관하는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했던 것을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균형 발전을 중요시하면서도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데 이렇게 더 이렇게 매진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러한 이명박 정부는 우리 노무현 정권하고 좀 차별성을 둔다 해가지고 행정구역 개편이라든가 광역권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죠. 2008년도에 우리가 지방분권 특별법이 처음 제정이 됐죠. 우리 여기에서 지방분권 촉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 왔었는데 의지가 이렇게 좀 잘 안 실려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좀 지지부진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중앙행정기관 이것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촉진에 관한 법률이 99년대에 제정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에 특별법으로 그 명칭들만 변경해갖고 계속 유진해 왔었어요. 그랬던 것이 2018년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자치분권이란 이 용어를 지방자치분권으로 이렇게 용어를 바뀌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자치분권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 정책 결정이라든가 집행 과정에 주민 참여를 가장 우선권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그 정책을 만들어가고 결정해 가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치분권이 필요한 이유는 지방분권 추진은 그동안 20년이 거의 넘을 정도로 그 노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나 모든 것은 지지부진하는 미진한 그런 성과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동안의 사회 불균형이라든가 사회의 단일성이라든가 또 정치 시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지속 가능한 발전들이 좀 저해되고 있는 그런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국정 운영 체제가 좀 이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치분권과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그 핵심 대안이 지방분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왜 시급한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 외에도 또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지방분권이 왜 시급한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가 된 것은 이제 그 구차개헌 헌법인 이제 87년도 헌법, 지금 현행 헌법 체제가 되면서 물론 그 전에 20화국 때도 자치제가 이제 실시를 했었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 사회에 들어서 실시가 된 것은 이제 지금 현행 헌법 하에서 이제 실시가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후에 지방 자치를 위해서 많은 어떤 노력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 지금 우리가 지방 선거도 하고 있듯이 이런 것들 전부 다 지방 자치제의 하나의 구현 수단인데요. 진짜 실제로 지금 지방 분권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실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지방 분권이 현재로서는 시급한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 수도권의 그 면적은 12%에 불과한데 거기에 인구의 50%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그 국토 면적에서 나머지 인구의 50%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듯이 또한 지금 그 수도권에 비수도권에서 거친 그 세금이 수도권으로 이제 이전되는 것이 70조 정도가 됩니다. 이렇듯이 그 지방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들이 국가로 이렇게 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이렇다 보면 당연히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불균형이 발생을 할 것이고요. 또한 이제 지방만 본다면은 현재 뭐 전남도 겪고 있는 문제지만은 뭐 인구 소멸을 지금 뭐 가장 큰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출산, 고령 사회가 접어들면서 지방에서 대처해야 되는 문제들이 시시각각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국가 주도의 사업으로 물론 뭐 충분히 이것을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지방 분권을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지방 인구 소멸 단계에 접어든 이 지방 소도시나 지방 대도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지방 도시들에서 긴급하게 대처해야 될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을 때 지방 정부에서 그것을 빨리 결정을 해서 또 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시행이 돼야지만 또 그 주민의 복지와 또 주민의 안전을 기할 수 있다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지방 분권이 시급하게 필요한 현실입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지방 분권이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이처럼 지방 분권을 위한 과제들은 또 충분히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지방자치분권의 지방자치제의 어떤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역대 정부에서 많이 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자치분권 6대 전략이라고 해서 뭐 주민 주권 구현과 그 다음에 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그 다음에 재정 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과 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그 다음에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그 다음에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의 개편이라는 6대 과제를 두고 이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지금 그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 분권을 실현하겠다라고 해서 5대 분야 33대 과제를 정해놓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자문기구에서도 지방분권위원회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지방분권과 관련한 어떤 업무들을 대통령에게 자문하고 있는 기구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많은 것들을 추진을 국가적으로 해왔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이제 우리가 가장 밀접하게 생각하는 게 자치경찰제입니다. 지금 경찰은 국가직으로서 경찰청이라는 경찰청장이 이 모든 업무들을 관장하고 그렇지만은 이제 자치경찰제라는 것은 그 광역시도권에서 자치경찰제라 해서 예를 들어서 전남도가 한다면 지금 경찰들의 이제 소속이 이제 전남도에서 관할을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자치경찰들은 지금 이 정부에서 이 지방 분권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시급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경찰청에서 자치경찰제를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를 한다고 하고 21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를 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그 5개 시도에 지금 전남과 광주는 아직 포함이 되지는 않고 전남과 광주에서도 이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현안 사업이 많기 때문에 참여를 지금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 시기상조라는 생각으로 아직 자치경찰제 아직 참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자치경찰제, 지방분권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네, 전라남도에선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는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지방분권 하면은 3대 특별법이 있어요. 우선 지난 2003년도에 국회에서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만은 신행정 수도 건설 촉진법이 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있고, 지방분권 특별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신행정 수도 특별법은 수도권이 과도하게 집중했다는 이런 부작용을 좀 시정해 가자는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진 법이고요. 국가균형발전법은 이 법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그 연관성을 가지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그런 발전을 도모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낸 법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입니다. 지방분권특별법, 이것은 지방자치 내실화를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조금 전에 우리 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자치경찰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입법, 이것을 지방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 제정된 것인데
이런 사항들 추진을 뭐 평가하고 심의하기 위해서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하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주로 교육자치라든가 지방경찰제라든가 재정 확충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좀 책임을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권이죠. 얼마만큼 지방이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25.7%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꼴찌입니다. 그러면은 이 재정의 어떤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지자체를 운영해 가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서 주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자율성, 지방재정의 어떤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런 대안 마련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8대2로 되어 있는 국세하고 지방세 나눠진 것을 최소한 비율을 6대4 정도로 조정해야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정부도 그러한 계획하에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전국으로 어디를 가나 똑같은 보편적 복지를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 이런 복지 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떤 특정 지역이 있다고 해서 혜택을 받고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혜택을 못 받고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그 보편적 복지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모든 사항들을 잘 이행하면은 지방정부가 이러한 사항들을 자율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정 문제, 본질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세원에 대한 배분 비율 이런 것들을 잘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에서도 이제 지방재정 문제에 대해서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요. 네. 네, 지방재정 문제도 이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 측면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그 지방재정은 어차피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시군이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국가 보통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거든요. 국가가 예산을 쥐고 있으면 지방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예산이 통제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중앙에서 모든 권한을 쥐고 있다 보니까 수도권 중심으로 모든 것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분산시키고 그 지자체에 걸맞는 특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방분권제도를 도입하려 하는 것인데 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했던 법안들이 부결이 되고 그리고 또 현재 상정되어 있는 것 자체도 심의가 보류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과 공무원들에 대한 자치분권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외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포럼을 통해서 역량 강화에 치중하고 있는 그 정도의 현재 불가한 입장이어서 지방재정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한 우리 주민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지방분권을 대비하는 그러한 재고 그 어떤 실력을 배양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지방재정 문제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는데요. 네. 또 지방재정 문제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방분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지방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지방재정 확보가 결론에 다다르게 되거든요. 지방정부에서 무언가를 자체적으로 시행하려고 해도 자체적인 예산이 있어야지만 그게 시행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이 문제가 이제 가장 큰 화두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현재 보면 이제 비수도권은 재정 자립도를 보면 이제 그 대부분 70%의 비수도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대부분 30% 미만에 해당하고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전남도 같은 경우가 지금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죠. 거의 전국의 모든 시도, 광역시도에서는 가장 낮은 편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제 전남 내에서도 본다면 여수나 광양, 동부권과 또 서부권에 또 편차가 있고 또 시외 군 단위에서는 굉장히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편에 10%대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죠. 그러다 보면 지금 자치분권의 핵심 개정 법률안에 따르더라도 이 지방분권을 마냥 했었을 때 이 지방분권법에 대해서 재정 자립도와 관련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국회에서 이렇게 해본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오히려 지금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곳에서는 이 지방 분권에서 그러면 지방 분권에서 재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쉽게 얘기를 하면 너희 지역에서 나는 것은 너희가 해결을 해라 라는 것인데, 지금 그 지방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곳에서는 세수를 확보할 만한 사업이 없습니다. 어떤 사업체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게 편중돼 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현재보다 오히려 재정 자립도가 더 낮아지는 경우들도 생겨버리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보완점도 지금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단순히 지금 재정 자립도와 관련해 가지고는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까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지금 뭐 2할 양분돼 있죠. 국세가 8이고 지방세가 2인데 이 지방세 비율을 조금 더 올려야 될 것이고, 뭐 현재 6대4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그 후퇴를 해서 지금 7대3으로 지금 목표를 정해놓고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남 내부에서만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목포나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목포 같은 경우에 어떤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산업 자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에는 지금 가장 목포시나 여수시나 뭐 다른 일반 시도군도 그 특별거부세에 가장 많이 목을 메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가의 특별거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세수 확보를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경향들이 있고요. 네, 지방재정 측면에서 문제가 많긴 하지만 보완을 할 점들이 또 보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이 부분은 다행인 것 같은데요. 네, 지방분권법이 전남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네, 지방분권법이 시행이 된다면 아무래도 전남의 특색 있는 사업, 특히 이제 뭐 관광 사업을 위주로 한 뭐 전남의 풍부한 뭐 섬이라든지 관광 자원들을 이용한 사업들을 이용해서 더 지자체에서 더 원활하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광주에서 이제 광주형 일자리라고 그래서 자동차 산업을 이렇게 수용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제 전남에서도 뭐 얼마 전에 뭐 신안의 해상 발전을 뭐 이제 뭐 전남형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을 한다라는 얘기도 했듯이, 이러한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방분권법이 전남과 또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방분권 특별법이 사실은 균형 발전이 아니다 할 정도로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세종시라든가 지금 현재 그 혁신도시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균형 발전이 안 되고 한 군데 쏟아붓는 형상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수도권 중심이라든가 혁신도시 중심으로 오히려 도농 간의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좀 잘 보완이 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동안 지방자치 부활을 위해서 분권운동이나 이 정책들을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관하는 거라든가 국가의 재정권이 지방으로 이렇게 이관하는 것이 8대 2의 그 비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수준은 40%대에 이렇게 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임사무라든가 보조사업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비해 가지고 분권화 정책이 선진국에 버금갈 수 있도록 조정이 되고 또 추진이 되는 그런 기반 마련이 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핵심은 사무를 재분배하는 데 중요함이 있죠. 또 지방분권의 또 하나의 핵심은 뭐 재정적인 그러한 부분의 분권이 있죠. 만약에 재정적인 이런 분권이 되지 않는다면은 사상 누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모래 위에다가 공전을 지선들 못하겠냐 하는 뜻인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국가가 갖고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전국이 좀 균형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 잘 아시다시피 도농 간의 격차가 많고 또 농촌에서 농촌 간의 격차도 지금 많고 대농과 소농과의 격차도 지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또 출산율이 아주 좀 떨어져 있고 고령화 현상인데 이런 부분에도 잘 이렇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공동체가 또 사실은 또 도시에 의존하다 보니까 농촌 소멸 때문에 공동체가 좀 파괴되고 있잖아요. 또 이런 부분의 대비도 전남의 숙제로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방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 지방분권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 발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을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으로 삼고 주민이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변화를 체감하는 지방분권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